1998년 5월 14일 평양의 한 중학교에서 14살 소녀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딸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학교는 침묵했습니다. 경찰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조에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북한에는 50년 넘게 존재해온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부인합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같은 증언을 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영상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8년 5월 14일 평양 모란봉구역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무실에서 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미 학생, 교무실로 따라오세요. 14살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교무실에는 처음 보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든 표정 없는 사람들. 너는 오늘부터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집에 가서 짐을 싸라. 내일 아침 6시에 학교 앞으로 나와라.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통보받았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승합차가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는 같은 또래 소녀 5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 외곽의 비밀시설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기쁨조 선발의 실제 과정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김 씨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럼 대체 기쁨조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쁨조. 북한에서는 오가라고도 불렸습니다. 최고 권력층을 위해 선발된 여성들로 구성된 특수 조직입니다. 1970년대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조직이 더욱 확대되었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선발되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매년 최소 30명에서 50명, 50년이면 최소 1,500명에서 2,500명, 2,500명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최고 지도자를 위한 특수 여성 조직이 존재하며 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유엔이 공식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소녀들이 선발되는 걸까요? 탈북자 박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예술학교 무용과 학생이었다. 키가 165cm,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처녀성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선발되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4살, 15살 소녀들에게 이런 검사를 합니다.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키 160cm 이상. 둘째, 외모가 아름다울 것. 셋째, 처녀일 것. 넷째, 건강할 것. 다섯째, 가문 배경이 깨끗할 것. 특히 5번째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북한에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를 조사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전쟁 유공자 후손, 당 간부 집안.
이런 집안의 딸들만 선발됩니다. 왜일까요? 충성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탈출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3대가 모두 처벌받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기쁨조는 단일 조직이 아닙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만수대 예술단. 이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합니다. 북한 고위층 행사에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비교적 대우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24시간 감시받습니다. 두 번째 그룹 의전 접대조. 해외 기빈이나 고위 관료 행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시중, 안내, 통역 보조. 중국 고위 관료가 방문하면 이들이 나섰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오면 이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 최고 권력층 전담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4년 유엔 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강제적 성적 착취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간 친구는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다. 눈빛이 죽어 있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녀는 1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발된 소녀들은 평양 외곽의 비밀시설로 보내집니다. 탈북자 이 씨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건물은 3층짜리였다. 주변에는 3m 높이의 철조망. 무장 경비가 24시간 지킨다. 우리는 그곳을 절대 나갈 수 없었다. 그들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전 6시 기상. 군대식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납니다. 오전 6시 30분 체조. 30분간 야외에서 체조. 겨울에도 예외 없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배식은 줄을 서서 받습니다. 대화 금지. 오전 8시에서 12시. 예술 훈련. 무용, 노래, 악기 연주. 틀리면 다시, 또 다시, 완벽할 때까지. 오후 1시에서 5시. 정치사상 교육.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 암송. 주체사상 학습. 혁명가극 학습.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7시에서 9시. 추가 훈련 또는 호출. 이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호출이 무엇인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후 10시 취침.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 또 호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물건이었다. 웃으라면 웃고, 춤추라면 춤추고,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쁨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25세가 되면 퇴출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퇴출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탈북자 최영자 씨의 증언입니다. 나는 26살에 퇴출되었다. 당에서 일자리를 배정해 주었다. 평양의 한 공장, 그리고 결혼 상대도 정해 주었다. 40살의 당 간부. 거부할 수 없었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은 내게 물었다. 너 기쁨조 출신이지? 거기서 뭘 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은 나를 평생 의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다. 나는 매일 죽고 싶었다. 결국 나는 2008년 탈북을 결심했다.
남한에 와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악몽은 여전하다. 또 다른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는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에서도 탈북 후에도 평생 그 시간에 갇혀 산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10대에 선발되어 20대에 버려지고 남은 평생을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쁨조의 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372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 6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최고 지도자를 위한 특수 여성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2015년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즉각 이 조직을 해체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의 음모다. 완전 부인입니다. 하지만 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탈북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조는 지금도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을까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14살, 15살 소녀가 선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장 속에서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이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말하고 공유하면 세상은 조금씩 변합니다. 1990년대만 해도 북한 인권 문제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엔이 조사하고 국제사회가 압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변화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